오늘은 암 치료를 위한 식사 영양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치료와 전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암의 식사 영양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곽기홍 약사님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 한의사, 약사, 스님 등으로부터 자연의학을 사사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된 주제는 거순요법입니다. 아마 암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거순요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쯤은 뭐 비슷하게 좀 시도를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거순요법을 이제 왜 하는지, 어떤 접근법인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암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거슨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어떻게 봤냐? 원래 세포 외에 전해질인 나트륨이 세포 안에 들어오고, 한편 본래는 세포 내에 전해질인 칼륨이 세포 외에 나온 일종의 부종 상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의 밸런스가 깨진 세포 레벨의 대사 이상이라고 본 거죠. 우리 몸은 대사에 직접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고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대사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대사 장애가 이제 암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양 장애와 대사 장애가 개선됨에 따라서 자연 치유력이 이제 회복이 되고요. 그럼 이제 암을 잡을 수 있다. 암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으로 본 게 이제 거순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은 이제 미네랄 뭐 영양 균형 밸런스로 인한 뭐 대사 장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영양이 부족해서 밸런스가 깨져서 이제 암이 생긴 거니까 그 영양을 이제 보충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순요법의 주된 요법이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분도 이제 암에 있었나 봐요. 암 환자였나 봐요. 대장암과 전이성 간장암의 경과 5년, 생존율 0%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존율 0%라고 뜬 그 암을 본인이 극복하신 거죠. 대장암과 간장 두 곳에 전이가 됐다고 하고요. 재발 후 수술 항암 거부하고 거순요법을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립암센터 통계 5년 생존율 기준 0%인 이 암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거순요법의 주된 식사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염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암세포는 나트륨에 의한 부종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 섭취를 좀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가열한 식물성 유지는 프리 라디칼과 결합해서 과산화 지질로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죠. 가열한 식물성 기름.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것은 모두가 발암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도 과산화 지질로 합성이 됩니다. 네 번째,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물성 단백질 함유 아미노산, 화학적 단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물성 단백질 혹은 화학적 단분, 이제 화학적 설탕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드시면은 이제 암을 키우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기름. 기름이 이제 중요한데, 아까 이제 기름에 튀긴 것은 발암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기름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아마인유, 에고마유, 부추기름 이런 기름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영양의 그 균형,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대사 장애가 생기고 암이 생긴다고 봤기 때문에 항암제 대신에 대량 다종류의 야채 주스를 먹을 것을 권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2000에서 3000ml예요. 엄청나게 많죠? 이 야채 주스 속에 들어있는 각종 이제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을 보충하게 되고, 그럼 이제 암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현미나 야채 이런 것들은 농산물이죠. 국산의 무농약, 유기 제외된 것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2, 3년은 이제 엄격하게 이 거슴요법의 그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는 서서히 조금씩 완화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급한 안심은 금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암이 왜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는 왜 재발하느냐. 이제 거슴 박사에 의하면은 암은 전신의 영양장애, 대사장애입니다. 그래서 국소에 장기를 적출하면 낫는다라고 믿는 외과의, 또 암을 의사 선생님 깨끗하게 잘라냈다고 믿는 환자,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내가 이제 수술했으니까 내 몸속에 이제 암은 깨끗이 다 제거가 됐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먹던 대로 먹고 암이 좋아하는 음식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이 다시 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게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암들은 칼로 도려낼 수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이제 내 몸 안에 남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수술로서 깨끗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통해서 수술로 암을 도려내고 나머지를 이제 다 잡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난 수술했으니까 암 이제 제거했고 난 이제 암이 없어 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살던 대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럼 그 과거에 살던 대로 했던 방식이 암을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재발 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거슴요법은 어떤 암에 유효한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위암, 악성 임파종, 백혈병, 피부암, 뇌종양 등에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발암에는 100%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홀리스틱 의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력전으로 암과 싸운다는 개념인데요. 수술, 항암, 방사선만으로는 암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말자 내지는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만으로는 내 몸에 있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되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양요법, 면역요법, 심리요법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홀리스틱 의학으로 이 암을 치료해야지만 내 몸속의 암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의학적이거나 반과학적인 뭔가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함께 내 몸속의 암을 완전히 없애는 협력하는 공존, 공영의 자세, 태도로 암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제 위주로 하게 되죠. 물론 그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의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영양요법이라든지 심리적인 요법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막스 거슨의 이제 그 치료법,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막스 거슨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은 이런 접근법이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수술, 항암, 방사선 말고 내가 또 노력할 게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심리적인 부분이 부족한가? 영양적인 부분을 보충해야 될까? 그럼 어떤 걸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을 치료한 막스 거슨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암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스 거슨이 이야기하는 암을 치료하는 법, 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봤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치료와 전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암의 식사 영양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곽기홍 약사님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 한의사, 약사, 스님 등으로부터 자연의학을 사사받았다고 합니다. 그 거슴요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사 원칙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염식입니다. 소금, 간장, 소스, 된장 등의 염분을 함유한 음식을 이제 극력 배제해야 됩니다. 극력 배제라는 것은 강력 배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분이 들어간 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염식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소량의 감염 또는 무염 간장, 그리고 레몬, 식초, 마늘, 허브, 꿀, 흑설탕 등을 연구해서 음식에 맛을 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염분에 대해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올려 보면은 어떤 분은 먹지 않고 어떤 분은 또 먹어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암 전문의 선생님도 인터뷰 해보고 책도 읽어봤을 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 일단 소금을 먹는 것은 그 짠 염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 섭취다. 이 관점이 일단은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미네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소금만 꼭 이제 있어야지만 그 미네랄들을 섭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식품들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가 이제 짠맛을 내는 그 성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나트륨을 먹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실제 뭐 채소나 뭐 과일에도 미량의 나트륨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금을 통해서 섭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염분은 어쨌거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는 결론이고, 나중에 뭐 정반대 분이 이제 뭐 정말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이런 이야기 하시면은 저도 이제 뭐 소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과 암 전문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염분, 소금은 특히 일부러 먹을 필요는 절대 없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지방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제한입니다. 처음엔 모든 지방질, 동물과 식물 모두, 육류, 어패류, 유제품, 계란 이런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제외하고요. 단백질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콩 단백질. 그러니까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뭐 육류를 통해서 먹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짜고 매운 것 위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알코올, 술이죠. 뭐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장암, 위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식사도 이제 위험한데요. 식도를 자극해서 이게 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카린, 나트륨, 방광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샐러드유, 오뎅류, 버터, 마가린, 말린 생선, 조개류 이런 것들도 간장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입 땅콩, 콩, 저장곡물 이런 것들은 백혈병, 위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말린 육류, 인스턴트 식품, 스낵 과자, 기름에 튀긴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암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판에 팔고 있는 식용유, 수입 콘유, 피넛유 이런 것들도 전신의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흰설탕, 뭐 당연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유방암과 췌장암 유발할 수 있고요. 주스류, 과자류, 빵류, 흰 밀가루, 찐 어묵, 찐 제품, 버터, 마가린, 치즈, 통조림, 뭐 그린피, 뭐 젤리,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안 좋습니다. 시판에 된장과 간장, 시판에서 팔고 있는 된장, 간장은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 있죠. 역시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식품들이 전부 다 이제 첨가물들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색 방지제라든지 인공 보정류, 타르게 인공 착색제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육류, 달걀, 이제 유제품이나 육류 제품 먹지 말라는 분들 많죠. 이것도 역시 암에는 좋지 않다고 막스 거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무엇이냐? 먹어도 되는 음식이죠. 탄수화물 쪽에서는 현미, 배아미, 율무, 보리, 메밀, 조, 고구마, 감자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은 콩과 두부가 있습니다. 콩하고 두부 같은 거죠? 두부를 콩으로 만드니까요. 암을 억제하는 야채와 과일로는 당근, 호박, 파슬리, 시금치, 브로콜리, 가지, 파, 부추, 콩나물, 샐러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우엉, 무, 양파, 긴 대파, 마늘, 생강, 곤약, 무청, 피망, 비타민, 사과, 레몬,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드셔도 좋습니다. 또 암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해조류도 좋죠. 김, 파래, 톳도 좋습니다. 또 암을 예방하는 식물로는 쑥, 어성초, 알로에, 식용 민들레가 좋다고 합니다. 또 기타로는 감잎, 검은깨, 산초나무, 녹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드시고 또 안 먹을 거 안 먹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고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A라는 의사 선생님, B라는 의사 선생님, C라는 의사 선생님 다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소금, 아까 말한 소금, 우유, 육류, 많이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보를 접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좋은 것만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를 많이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건 먹어도 괜찮지 않나. 저런 건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즐겨 먹어왔던 것들 때문에 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엄격해야 됩니다. 나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암이 그 틈을 노리고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옳고 그름 그리고 왜 그게 좋다고 하는지 나쁘다고 하는지 그 이유들 다 들어보시고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내가 치유가 될 거란 확신, 믿음 이것을 가지고 그 식이요법을 꾸준히 해나갔을 때 암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암이 사라지는 것이지 될까 말까. 아니 A라는 사람 이거 된다는데 B라는 사람은 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혼란에 빠져서 막 갈피를 못 잡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치료의 그 주권, 치료의 방향성이 내가 쥐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 있으면 이게 암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내 치료에 대한 철학, 치유 철학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먹어야 될 거 안 먹을 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난 무조건 나을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해 나가실 때 암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계속 암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할 예정이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암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사라지고 나서도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